네, 소리가 좋죠. 포장하기도. 또 불안 심리도 파손될까 깨질까, 네, 그런 경우도 서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보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렇게 습기와 관련 물과 관련되어져 있는 제품들은 이 안에 딱딱한 에폭시나 또는 물렁물렁한 실리콘 재질로 밀봉되어 있습니다. 즉 물이 안에 스며들지 말라고 이렇게 코팅되어 있다시피, 네, 코팅보다 더 두껍게 이렇게 밀봉되어 있어요. 네, 수리하면서는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는데 다 긁어내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밑판에서 기판 자체를 뗄 수가 없기 때문이죠. 나사 풀러도 몸체로부터만 분리되기 때문에 이 자체 현재 갈색으로 되어 있는 걸 우리가 PCB 기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기판 자체를 분리하기가 힘듭니다. 납땜을 한다든지 부품을 가르려 그러면 밑면에 납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습니까? 회로가 보이질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부품을 떼고자 할 때 밑면을 그만큼 도려내야 되거든요. 오려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납땜을 해서 부품을 가를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점 감안하시고 보내시고요. 덜은 딱딱하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에폭시 재질인데 그건 수리가 안 돼요. 화학약품으로 분리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떼면서 반도체 부품들이 손상되기 때문에 고치는데 굉장히 난맥이 큽니다. 참고하시고요. 보내실 때 혹시 물기에 있는 제품들은 이와 같이 코팅되어 있거나 실리콘이나 에폭시로 밀봉이 되어져 있는지, 우리 물이 들어가지 말아 봉인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제품 분리를 해서 어떻게 안 되는지라도 살펴보고 어디까지가 불량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수리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에서 이 부품들을 어떻게 갈아야 할 것인지, 교체하는 방식, 교체하는 방법, 요령, 기판을 드러내야 되는데요. 이쪽에 이제 장갑은 뭐 작업하다 보니까 항상 그렇습니다. 이쪽에 기판을 드러내야 되는데 이렇게 쭉 잘라서, 이와 같은 카트칼로 잘라서, 서로는 카트칼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하나씩 전부 다 눌러서, 이게 만만치는 않아요. 작업 도구 공구 좋은 거 갖다 들이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면 이 기판 밑면에 또 붙어 있을 수 있거든요. 밑면 테두리는 다 잘랐는데, 그러니까 붙이기가 떼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뒷면 위치를 보고요, 표시를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위치를 재고 표시를 해요. 어디를 뚫어야 할 것인지, 어디를 납땜을 해야 될 것인지. 여기는 이제 두 군데를 표시해 놨습니다. 큰 원과 작은 원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사각으로 맞게 뚫면 좋죠. 근데 사각으로 떼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굉장히 지저분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요점으로 설명드리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동파이프인데요. 동파이프. 이런 동파이프로 여기를 뚫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또 작은 구멍은 또 이와 같이 뚫게 되는 거예요. 작은 걸 먼저 뚫을 것이냐, 큰 것을 먼저 뚫을 것이냐, 이건 경험치에서 나오는 것인데, 나중에 붙일 때 또는 큰 거 떼고 나서 작은 것이 한쪽으로 밀린다든가 생각하게 되면 어느 것을 먼저 뗄 것인지, 경험치 가지고 떼시면 되겠습니다. 요령은 이렇습니다. 먼저 표시를 한 상태에서 여기에
그대로 뚫어낼 건데요.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깊이가 들어가는지 띠를 좀 둘러 놓으시게 되면 여기가 깊이를 박았을 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다 보면 이 띠가 좀 표시가 희미해지는, 희석되는 그런 경우도 있긴 있거든요. 이와 같이. 네, 그럴 때에 이와 같은 열풍기로 달궈서 딱 하게 되면 구멍이 뚫립니다. 서서히 돌리면서 하게 되면 구멍이 뚫립니다. 이때 이쪽에 연기가 쭉 뜨거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잡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좀 잡아주시는 게 좋죠. 여기 하게 되면 뜨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살 돌리면서 너무 깊이 들어가게 되면 이번에는 밑에 PCB 기판이 패턴에 전선이죠. 손상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띠를 어느 정도 둘러놓고 그 정도 들어갔다 생각을 하면 되는데, 보통은 이제 이쪽에 플라스틱 그 두께가 이거 몇 밀입니까? 이 정도면 한 1.5mm 될까요? 대략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어가실 때 여기가 푹 꺼지듯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밑에까지는 실리콘이 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움직여서 푹 들어간다 그러면 그때 빼시면 딸려서 나오면서 헝하게 되거든요. 여기 열 달굴 때는 토치라든지 또는 가스 있죠? 네, 이 같은 가스 토치로 열을 달궈서 그리고 하시면 돼요. 구멍 뚫으면 됩니다. 너무 뜨겁게 하면은 이게 탑니다. 저는 보여주기 식으로 이쪽에 일단 큰 거를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살살 들면 됩니다. 플라스틱 이쪽에 자체가 열이 흡수하면서 식기 때문에 한 번에 잘 안 뚫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이제 손잡이를 만들면 좋은데요. 열을 손에까지 전달하는 게 시간이 지나면 뜨뜻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힘쓰는데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한 번에 하면 구멍이 한 번에 딱 뚫리기 때문에 좋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하다 보니까
전문으로 할 때는 얘다가 이제 열선 감고 뗐다 붙였다 안 하면서 할 수 있도록 돼야 되겠죠. 네, 깊이가 이렇게 표시한다고 잘해도 금방 지워지고 그렇습니다. 네, 이런 때 조금 남은 듯 하는데 나중에 살짝 들이내면 톡 들리거든요. 자, 이후의 작업은 제가 또 진행하도록 합니다. 이와 같이 한다는 방식을 설명을 드리고요. 네, 뚫렸습니다. 좀 뜨겁네요. 이때 여기를 너무 세게 밀면 밑에 패턴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아까 같이 살짝 좀 남은 듯 하면서 그때 조금 들어내면은 PCB 기판이 손상이 안 된 상태에서 그대로 이거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시 빼가지고 안에서 밀어낼까요? 이거는 그대로 여기다 붙이고 다시 유성은 아세톤으로 지우면 잘 지워지기 때문에 색깔 그대로 지우고 글루건이라든지 본드로 부드럽게 싹 하고 그리고 이와 같은 열풍기로 다듬어 주면 깔끔하게 됩니다. 여기. 이런 식으로 떼서 고장난 부속들 이제 납땜 작업을 이상 있는지 없는지 진단을 하고 그런 상태에서 부속을 교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되어 있으면요, 이제 작은 거 깔끔히 되어 있죠. 이거 이와 같은 일자 드라바로 살살 제끼듯이든지 아니면 그 크기에 맞는 헤라 이런 경우로 살짝 제끼시든지 또는 여러 종류가 있겠죠. 이렇게 하시든지 전용 공구가 또 있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뚜껑 따듯이 한다든지 하게 되면 아마 여기서는 이런 정도면은 이게 되지 않을까요? 이게 어떻습니까? 깔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밑에 이제 살살살살 이거는 긁어쳐요. 이때 이제 이 긁어치니까 그때 또 전용 공구 가지고 살살살살 하시면 되겠습니다. 납땜하는 방식은 일단 점검을 하고 긁어낸 다음 상태에서 납땜을 진행을 하면 깔끔하게 될 것입니다. 이후 작업은 제가 좀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파냈거든요. 근데 이때 파낼 때 전체를 다 파내시면 안 됩니다. 보이시죠? 근데 전체를 파내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전체를 파내시면 이게 푹 가라앉아요. 나중에 푹 가라앉거든요. 그러니까 실리콘 좀 남은 거 있죠? 그 상태 그대로 보존하시고 그대로 놔두시면 나중에 보관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지울 때는 면봉으로다가 유성으로 지워야 되는데 보통 보니까 매니큐어 지우는 거 아세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가지고 살살살살 지우면 깔끔하게 지워집니다. 면봉에 묻었기 때문에 주변에 다시 너저분해지거든요.
그럼 1차적으로 한번 다 닦고, 네, 그리고 이쪽에 다시 한 번 더 묻혀서 닦아내게 되면 아주 깔끔해집니다. 면적이 넓을 때는 면봉보다는 또 휴지나 꺼즈 이런 걸 사용하시면 좋고요. 이게 이제 또 차이점이 있는 게 뭐냐면 이 플라스틱 자체를 약간 녹이는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제가 그래서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흔적이 좀 남죠. 이거를 계속 하게 되면 표피를 깎아먹듯이 하고 깨끗하게 속살이 드러나야지 되는데요. 그거는 여 자체가 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체를 유성을 하게 되면 좀 잘 안 지워져요. 유성이라 그러면은 뭐랄까요? 뭐 이제 TC라든지 또는 뭐 PB인가요? 뭐 그런 걸로 한번 해봐야 되는데 저는 안 해봤고 휘발유, 신나, 석유 뭐 이런 게 있겠죠. WS80 나름대로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작업은 다 끝냈습니다. 이쪽에 십자선을 좀 그린다는 것이 좀 크게 그려가지고 네, 그쪽을 닦다 보니까 좀 너저분하게 좀 보이네요. 네, 이거는 내 교훈 삼아서 그쪽에 점만 네, 그리고 거기에 구멍 뚫을 수 있는 원 네, 그렇게만 그리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 동그라미가 이렇게 규집합, 합집합처럼 딱 표시되면서 아주 깔끔하게 멋있게 됐을 텐데 말입니다. 네, 자세한 요령은 이렇게 하는 거다 라는 경우를 설명드리고자 하는 요점이었습니다. 습기 방지까지 하여 네, 조립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전기를 꽂아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전기를 꽂고 네, 이어서 스위치를 켜보도록 합니다. 전원 버튼 이거죠. 네, 이제 동작이 잘 되네요. 이제 나머지 이쪽에 각종 센서나 또는 동작할 수 있는 모터, 히터선 연결해 달라는 메시지가 떴네요. 네, 잘 됐고요. 뺐던 자리 그대로 해서 안전하게 연결하시고 네, 편안하게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